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유혹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라보면 그 유혹이 떨어져 나간다.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단지 이 와칭 요술은 바라보는 만큼만 일어난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행복을 리뷰하는 도영부자입니다. 오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정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상훈 작가님은 20년간 방송 기자로서 우주의 원리에 눈을 떠서 스스로를 치유한 뒤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와칭을 쓰셨습니다.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나를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방법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나오고 생각대로 변화하는 미립자 요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게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후회할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갈까?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제이슨 군이 물리교사를 부엌칼로 찔렀다. 단순한 살인미수나 상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전 과목 성적이 A로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다.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던 공국벌레가 왜 그런 야만적인 짓을 저질렀을까? 이유는 단순했다. 얼마 전에 치른 물리시험에서 B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점수를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부엌칼을 가방에 숨긴 채 등교했다가 실험실에서 물리교사를 만났다. 선생님, 점수를 A로 올려줄 수 없나요? 다른 과목은 모두 A인데 물리만 B거든요. 그렇게는 안 돼. 공정하게 채점한 점수야. 그럼 하버드 의대에 진학하려는 제 꿈은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건 내 사정이고 점수를 그렇게 형정해서 줄 수는 없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불공평하고. 대학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분명한 건 잠시 후 제이슨 군이 부엌칼로 교사의 빗장뼈 부위를 찔렀다는 것이다. 그는 격투 끝에 교사에게 칼을 빼앗겼다. 판사는 제이슨 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신과 의사 4명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제이슨 군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제이슨 군도 물리교사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저는 선생님을 찌르기 위해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단지 설득해서 실패하면 선생님 앞에서 자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저의 간절한 생각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순간 완전히 확 정신착란에 빠졌어요. 제가 선생님을 찔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걸요? 제이슨 군은 곧바로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거기서도 그는 전교 1등을 하더니 수석으로 졸업했다. 사람들은 몹시 의아해했다. 그처럼 똑똑한 아이가 아무리 학금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짐승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인생을 망치기까지 하는 걸까? 뇌신경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가지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한다. 아미그달라는 이 모든 상황을 늘
내 편, 내 편, 나와 적의 두 가지로 분류해 두뇌 전체에 전달한다. 철저하게 나의 생존이라는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분류한다. 아미그달라의 분류법에 보시면 육해가 있고요. 불쾌, 그리고 중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립은 육해도 불쾌도 아닌 상황으로서 별 의미가 없다면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라는 부정적 감정을 켜고 끄는 스위치라고 합니다. 상대 얼굴을 모른 채 만나는 블라인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성과 첫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상 저 여자는 마음에 안 들어. 혹은 휴, 오늘 데이트 깡이야 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적이 없는가? 낯선 남자를 처음 만난 그 순간 이 남자는 왠지 가까이 하기 싫어. 혹은 이 남자는 좀 괜찮아 보이는군. 같은 식으로 심판해 버린 적이 없는가? 아미그달라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대번에 친구인지 적인지부터 가려내려 든다. 이렇게 첫눈에 호불호가 정해져 버리면 그대로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다. 신입생들이 대학 4년간 친하게 지낼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이 처음 대하는 교수들의 실력을 분간해 내는 것도, 직장 친구를 정하는 것도 불과 몇 초 만에 결단난다. 프린스턴 대학의 토로로프 교수는 사람들에게 2000년, 2002년, 2004년 의 선거 출마자들의 흑백 사진들을 1초씩 보여주었다. 낯익은 출마자들의 사진은 제외됐다. 얼굴 사진만 보고 당선됐는지 낙선됐는지 알아맞혀보세요. 출마자들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전적으로 얼굴만 살짝 보고 단락 여부를 맞춰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예측은 얼마나 들어맞았을까? 놀랍게도 적중률이 무려 70%에 달했다. 그들은 뭘 보고 당락을 점쳤을까? 능력이 보여 보이는 인상이거든요. 경험도 많고 성숙한 인상을 풍겨요. 아미그달라가 첫인상만으로 단숨에 네 편을 골라냈던 것이다. 수십 명이 모이면 대본에 친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양분하는 것도 아미그달라의 이분법적 본능 탓이다. 서로 말싸움 한 번 않고도 적이 생긴다. 심리학자 세리프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았다. 미국 각지에서 모인 12살 안팎의 어린이 캠핑 참가자들은 두 반으로 나눠본 것이다. 지연이나 학연, 취미, 적성 등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작위로 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반이나 갈리자마자 그들 사이엔 미묘한 경쟁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 반이 맞붙는 스포츠 경기를 시키더니 경쟁의식은 순식간에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발전했다. 경기에 진 팀은 이긴 팀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고, 이긴 팀은 그런 비난을 비웃었다. 그러더니 야간에 서로 상대편의 숙소에 몰래 침입해 들어가 깃발을 훔쳐 태우거나 침대를 뒤집어 놓고 도망치기로 했다. 나중에 캠프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나섰다. 우리 반은 야만적인 저런 친구들과는 같은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어요. 제발 식사를 따로 하게 해주세요. 생명부지 어린이들이 단지 두 반으로 나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졸지의 원수지간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내 편과 내 편으로만 생각하려 드는 아미그달라의 정신연령은 그다지 높지 않다. 겨우 5세 유아 수준이다. 우리 두뇌는 5세 이전에는 아미그달라를 통해 분노, 증오, 절망 등 원시적 감정을 배우고 5세부터는 대뇌 피지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개념적인 걸 언어로 배운다. 우리가 5세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5세 이전의 일들을 기억 못하는 현상을 유아기 기억상실이라고 불렸다. 두뇌 과학자들은 기억력이 원시적 감정에서 개념적으로 바뀌는 5세를
기억전환 나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원시적 감정은 5세를 넘으면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세 유아나 어른이나 원시적 감정은 똑같다. 제 아무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도 분노나 증오, 절망 등의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순 없다. 만일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면 그건 아미그달라가 고장났다는 얘기다. 다시 요약하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만 집착하는 머릿속의 5세 유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유아는 생존에 위험이 닥쳤다고 판단되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빨간불을 켜놓고 본다.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이 빨간불은 저절로 꺼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위험이 사라졌다는 해제 신호를 보내줘야 꺼진다. 머릿속 5세 유아는 이처럼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반사적으로 빨간불을 켠다. 빨간불을 켜지면 머릿속에는 부정적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생존을 위해 상상 가능한 온갖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병이 온다. 하지만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거짓말처럼 쉽게 꺼진다. 그러나 위험 해제 신호가 이처럼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땐 5세 유아를 달래줘야 한다. 달래주는 최선의 방법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5세 유아의 빨간불은 꺼진다. 관찰자 입장에서 UCLA의 심리학자 리버만은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이건 분노야, 이건 불안이야, 이건 스트레스야 등의 식으로 딱지를 붙여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랬더니 아미그달라는 거의 즉시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아미그달라는 식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가 머릿속 어린아이의 불쾌 신호를 꺼주는 오프 스위치라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어차피 몇 분 안에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온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 역시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90초 이내에 식어버린다고 말한다.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화는 뿌리 없는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사가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보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이해 못할 놈이네. 이렇게 스스로 기름을 부으면 화는 90초가 넘어도 계속된다.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음악의 도치에 가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딱지를 떼게 됐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음악에 빠져 잠시 가속을 했기로서니 벌금을 100달러나 물이라니. 정말 못된 경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더욱 불길처럼 치솟아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곧 자신이 하에 파묻혀 있음을 깨닫고는 머릿속에 어린아이를 남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달래보았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90초가 지났거든.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를 낼 필요가 있니? 조용히 물러가렴. 이렇게 달래자 하는 곳 가라앉았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정말 잘 돼.